자, 이제 제 5장이네요. 259페이지입니다. 사업의 시행 방식 나오죠. 이것도 이 근간은 잘 안 보이는데 한때 잘 나왔던 파트입니다. 한 10회 때 6회, 7회, 8회 이때 지문에 꼭 나오던 사항이었습니다. 우리 사업은 크게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습니다. 수용과 환지의 구분되는 어떤 그런 성격을 묻습니다. 7번 한번 보시죠. 자, 처음부터 저희 사업 시행 방식은요. 이 사업 시행 방식이 계획을 세울 때부터, 개발 계획을 세울 때부터 수용하자, 또 환지하자 이렇게 나누어서 방식을 딱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큰 차이점입니다. 큰 차이점은 지가입니다. 지가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이쪽에 어떤 장소에 개발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필요한데 요 지역을요 좀 땅값이 좀 낮습니다. 낮을 때는요 신속하게 이제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데 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용을 하겠다. 그래서 수용을 합니다. 먼저 선매수 협상 제의합니다. 안 되면 이제 강제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해서 사업하겠습니다. 수용 딱 되어지면 이제 자기 땅이 딱 되었으니까 아주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적으로 토지를 개발할 수 있고 또 신속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요. 또 자기 땅이 되었으니까 주택지를 한쪽에 택지를 한쪽에 집단적으로 형성을 딱 시킨다. 그래서 구성해서 이쪽은 한쪽은 주택지, 일부 상업지 이렇게 한쪽에 모아서 이렇게 잘 조성하는 게 참 쉬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집단 조성이 가능하답니다. 자, 그런데 반면 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다. 뭐냐면 이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다들 불만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상 금액 때문에 이것이 좀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재산권 보장에 좀 충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보시면요, 원치 않게 보상받고 이사가야 될 이주의 문제, 그 지역을 버리고 이제 이사가야 될 이주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단점이 있다랍니다. 신속하고 집단 형성은 가능한 장점은 있는 반면 또 보상에 대한 불만으로 어떤 또 이사가야 될 문제가 있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환지입니다. 환지는요, 그 지역의 지가가 너무 높아서 매수가 참 쉬운데 좋은데 매수하기가 없습니다. 어려워. 너무 토지값이 높아서 매수하기 어렵다 보니까 요 지역을 이렇게 합니다. 대지로서의 효용가치 정지는 필요하다. 픽은 필요하고요. 이건 효용가치 정지는 필요하다. 사업이 필요하다. 또 각종 어떤 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 말은 사업은 필요한데 높아서 매수가 어렵다 이거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 좀 먼저 설득해서 토지를 교환하거나 또 나누어 붙이는 분합식으로 방식을 정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는요. 보시면 자, 이제 이들 보통 환지 방식은요. 주로 조합들이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조합은 가운데서 임원이 아닌 분들이 막 개입을 합니다. 개입하니까 시골 주민들이 막 개입합니다. 참견하니까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아주 높다라는 어떤 반면 단점이 있어요. 조금 신속한데 반대로 좀 지연될 경우가 좀 많다 해서 좀 단점이 동양을 한다 이거죠. 또 반면입니다. 토지 보상금을 받지 않고 환지 받죠. 환지 받으니까 받은 이 환지의 지가의 상승을 실제 취합니다. 그러니까 재산권 보장에는 아주 충실하다고 하는 또 반면 또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다시 재정착을 하니까 이사 가야 될 문제가 없다는 또 장점이 있다. 이렇게 장단적인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또요, 한쪽 장소를 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입니다. 혼용 부분, 환지 부분 중에서 혼용 방식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시행 방식의 설명이다. 오는 것은 모두 몇 개나 되어 있죠. 기억 보시니까 이 개발 사업은 수용 환지하거나 또는 수용 또는 환지하거나도 혼용하는 방식이 있다. 예, 설명 맞습니다. 1번 보시면 맞고, 또 2번 보시면 수용 사용 방식은 지역의 지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을 때 한다. 높을 때는요 환지를 합니다. 환지하니까 미연지분의 x가 되겠죠. 다음에 또 3번 보시면 수용 사용 방식은 대지로서의 효용 정진과 시설 정비가 필요하다. 이건 뭡니까? 필요하다. 뭡니까? 환지 방식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x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 보시면 택지의 집단적인 조성이 가능하다. 이건 수용 방식이죠. 환지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리얼도 x네요. 그 다음에 수용 또는 환지 방식과 혼용해서 하는 경우에는요 사업 시행률을 분할해서 시행할 수도 있다. 예, 이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미역이 맞고 이연, 디귿, 리얼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입니다. 수용 방식의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겠죠. 1번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의
택지의 집단 조성과 공급이 가능한 방식이다. 예, 맞는 설명입니다. 수용 방식. 그다음에 2번 보시면 대주로서의 효용 정지 딱 나오면요. 환지 설명이죠. 이번에 했습니다. 공공시설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환지 설명입니다. 토지를 교환하겠다. 환지 설명입니다. 또 지가가 높다. 환지 설명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2, 3, 4번은 다 환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만 수용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보시고요. 자, 다음 표제 문제입니다. 이제 3번 가볼까요? 사업 시행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기타 부분 다 합치했던 큰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지정권자는 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는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이미 배웠습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 보시면 시행자인 지방공사가 토지 등의 수용 사용할 때는요, 보세요. 수용 사용할 때는 그 시행자가 공공시행자이면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 X입니다. X예요. 그래서 환지 방식일 때 한해서 개발기획을 세울 때부터 3분의 2, 2분의 1이고, 그 수용 방식은요, 시행자 동의 필요 없이 바로 행정처는 시행을 할 수 있고 매수해서 안 되면 수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번 질문 X입니다. 3번 보시면 저 뒤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나온 사항인데 토지 상환 채권을 모든 시행자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그러니까 모든 시행자 행정청도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어요. 원하는 자한테 매수 대금의 일부를 주기 위해서 토지로 갚아준 상환 채권 그 뒤에 설명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맞습니다. 또 4번 보시면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 지정권자한테 승인 받는다. 이것도 그 뒤에 설명이 되어지는 수용 방식 할 때 나오는 부분이 일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합니다. 이어서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요, 환지 땅을 바꾼다. 땅을 바꾸는 게 환지 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나올 내용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동의자수 산정 방식이 나왔네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부 환지 방식일 때입니다. 이 경우에 소유자 또는 조합을 대신하여서 지방장을 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할 때 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과, 그러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부 환지인데 토사나 조합이 할 것인데 하기 싫다 해가지고요, 지토 지진한테 시행권을 줄 수 있다 할 때 보시면요, 개발계획을 세울 때 3분의 1, 2분의 1 동의했습니다. 그때부터 1년 되어도 시행자 신청하지 아니할 때 이 경우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하고요, 다시 국유지정을 제외한 기타 토지 면적의 2분의 1과 토지 소유자 2분의 1이 요청 동의할 때도 그렇다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운 사항인데 1번 질문 맞습니다. 자, 2번입니다. 전부 환지일 때 개발조합이 시행하고자 할 때 개발계획 수립할 때 3분의 1, 2분의 1 중에 필요하다. 여러분, 이 문제에 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렵지만 그 위에 보시면요, 박스 보이죠? 이 박스에 있는 그 설명이 밑에 있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박스는 반드시 외우셔야 될 중요한 개발법에 있는 동의요금 이게밖에 없습니다. 꼭 외우세요. 한 문제 꼭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 2번도 맞습니다. 3번 가보시면요, 개발구역에서 토지 소유자가 구역을 지정을 제한할 때, 민간 시행자가 제한할 때는요, 토지 면적의 3분의 2에 동의받아서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3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3번 X입니다. 다만 그 토지 소유자가 수용 방식으로 제한할 때는 해설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들이 또 면적의 3분의 2까지 사용권은 받아야 수용 방식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강화되는 조건도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3번은요, 지금 이런 표현 없이 그냥 제한이니까 민간자의 제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만 동의 필요하다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입니다. 자,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3분의 2, 2분의 1 나와 있고요. 또 민간 시행자가 민간 시행자가 토지 수용 방식으로 제한할 때는 2분의 1 소유, 3분의 2 사용 권한입니다. 하지만요,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3분의 2의 소유, 3분의 2의 토지 면적의 소유, 토지 소유자 2분의 1이 동의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질문도 맞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요 4번 문제 꼭 외워두세요. 요렇게 시험에 꼭 한 문제 나옵니다. 요 위에 박스 안에 위에 표에 설명이 쫙 되어 있으니까 꼭 외워두세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시행 방식의 결정을 보셨습니다. 이제 사업시행 착수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크게 수용과 환지 이렇게 나누어서 착수합니다. 자,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앞서 보시면 개발구역 지정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착수 단계입니다. 착수 단계. 그래서 요전에 보시면 이렇게 하죠. 먼저 개발 계획을 세울 것이다. 개발 계획의 수립이 있을 것이고, 요 계획에 맞는 어떤 개발 구역의 지정 절차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구역 내에서의 사업의 시행령과 결정이 다 될 것이고, 그 다음에요, 요들이 이 구역을 설계한다.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그 다음에 이제 착수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했었죠. 이것이 수용과 한지가 방식이 또 여기서 또 갈라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용 방식 보십시오. 그럼 공사를 하면 될 것인데 바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요. 이 경우도 여러분들 수용 사업은요, 수용해서 땅을 뺏어서 건물을 지어서 입주케 한다 아닙니다. 땅을 조성한다. 털을 닦아서 그 안에서 건물을 지을 자한테 땅을 파는 사업입니다. 땅 파는 사업이에요. 수용은 땅을 다 뺏어가지고 조성한 다음에 다시 목적에 맞는 주택 지역, 그다음에 상가 지역을 다 조성한 땅 해서 상가 지을 자한테 땅을 공급한다, 판다,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요, 이 땅을 어떻게 분양하겠다, 토지 공급, 토지 분양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딱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 사업에 착수를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성이 딱 되어지면요, 준공검사 신청을 한다랍니다. 그래서 검사권자들이 잘 되었다 확인 딱 되어지면 공사 완료 공고, 공사 완료 공고 이걸 딱 해주면 이제 해당 그 토지를 공급 분양 받은 자들이 이제 그 토지에 건물 짓고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실제 보시면요, 요 사이에서 착수 전에 선분양을 다 합니다. 토지 선분양 공사하기 전에 다 미리 다 팔아먹습니다. 그럼 자기 땅이 어디다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준공검사 전에 이왕 팔아버린 그 땅에 대해서 준공검사하기 전에 그 땅에 건물 지을 수 있는 사용 허가를 다 내어주기 때문에 우리 검사하기 전에 건물이 지어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절차인데 수용 방식은요, 절차는 큰 의미가 있고요, 수용사만의 시행 특례가 시험에 참 잘 뜹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 사업은 수용이니까 수용권의 발생 시기가 언제냐 합니다. 수용권. 그래서 수용권 딱 보면 강제 수용과 강제 영구 임차권이 사용권이 있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모든 시행자 다 이 수용 사업 시행자의 모든 사업 시행자 다 수용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랍니다. 단 수용 나올 때는 절대로 어떤 경우도 조합은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조합은 항상 전부 환지할 때만 나오지 수용은 절대 조합이라는 말은 등장을 할 수가 없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수용권의 발생 시기가 뭡니까? 바로 공익사업에 있는 공익사업 인정이 되는 시점에 수용권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사업 인정으로 간주하는 시기가 요 사업에서의 단계는 언제이냐? 보통은요,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단계가 보통 수용권이 발생하는 공익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요, 그 사이에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자, 개발계획 보시면 저희가 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사항 4가지에서 박수, 세달 변이겠죠. 그래서 사업이 시점이 있느냐? 아예 처음부터 개발계획에 포함이 되는 이 구역에서의 수용 사용 대상 토지의 세부 목록이라는 것을 작성 고시 그 한 시점부터 이 사업은 수용권이 발생이 딱 되었다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이 되어진 이 세부 목록,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들은요, 보상을 해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요 단계부터 이 사업의 수용 방식이 있으면 이때부터 이미 수용권이 발생이 되는 공익사업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발생하는 시기다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항상 이게 딱 나면요, 수용 보상금에 대한 재결 신청에 불만이 있다 할 때 원래 공익사업 인정으로부터 1년 안에 재결 신청을 통해서 수용 보상금을 확정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것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시행 기간 내에 천천히 재결 신청할 수가 있다. 그것이 딱 나옵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자, 민간 시행자들이 수용권 행사를 하기 위한 조건도 있다. 뭐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요, 소유할 것이고, 또 동시에 토지 소유자들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야 수용권을 실제 행사를 할 수가 있게 된다. 민간 시행자일 때 그렇다. 이것이 수용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중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선분양을 다 한다 했어요. 선분양을 다 해요. 선분양한다. 여기는요, 미리 공사하기 전에 미리 분양을 해서 분양했으니까 여기에 낙찰 당첨된 자한테
선수금, 계약금이나 기타 중도금 등의 선수금을 미리 수취 받을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미리 공급했으면 미리 그 분양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근데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 말은 선분양도 마음대로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해서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이 사업 시행이 공공시행자 사업 시행 사업이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들은요. 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4분의 1, 100분의 25입니다. 100분의 25, 4분의 1 이상에 관해서 권리만, 본원만, 요 구역 전체에서 4분의 1 이상에 대해서 판단은 동의서 등의 사용 권한만 확보가 딱 되어지면 나머지 이 땅에 대해서 미리 다 팔아버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권리를 줍니다. 줘요. 또 두 번째 가시면 민간 시행자는 이렇게 안 돼요. 민간은 이렇게 안 돼요. 민간 시행자는요. 자, 민간 시행자는 그 분양하고자 하는 그 대상 그 특정 요 대상 부분 하겠다 하면 요 대상 부분만이라도 요 대상 토지 면적의 100%입니다. 100% 전부 다 소유권을 확보해라 라고 합니다. 또요 토지의 대상 면적입니다. 면적. 첫 번째, 또 두 번째입니다. 요 토지 안에 있는 기타 각종 어떤 잡등기 전부 다 말소 다 없애라. 또요 공사도 착수를 해라. 10% 이상의 공사 착수 진척이 있을 것이다. 진척이 필요합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 항상 민간자가 뭘 먼저 돈 받을 때 항상 보증을 세운다. 보증을 세워야 된다. 할 때 민간시행자 선수금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 선수금 이걸 위해서 그냥 막 발행 못합니다. 선수금 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 받아야 선수금을 받을 수 있고 선분양을 할 수 있다. 승인 받습니다. 그래서 선수금 나왔습니다. 자, 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선수금입니다. 먼저 분양했으면요 돈 받습니다. 또요 수용한다. 수용입니다. 수용할 때 보시면 수용 보상금을 지급을 해주는데 이런 돈 선수금이 있을 때 돈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다 이건요 현금 지급을 해주는데 또는 현금 대신 토지 상환 채권이란 요 채권을 줘서 현금에 가름해서 보상금 지급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대신 땅이나 아파트 입주권 준다. 토지 등인 토지다. 근데 법문의 표현은 토지지만 토지와 기타 건물 입주권을 줄 수도 있는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곳에서 현금 준다. 이 돈 받지 마십시오. 토지 상환 채권다.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금액이 올라가니까 훨씬 더 이길 수 있습니다. 상환 채권. 이것도 보시면 마음대로 못합니다. 물론 이것도 발행 승인은 받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자한테 발행 승인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 똑같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모든 시행자 발행 승인 받으면 이것을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발행할 때 조건이 있다. 강제로 건물이나 토지를 주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조건이 있다. 해서 보시면요. 원하는 자, 희망자한테만 이것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요. 보상, 그 토지 매수세금에 전부 다 못 줍니다. 일부입니다. 일부 지급을 하기 위해서 발행을 할 수 있지. 몽땅 다 줄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일부 지급입니다. 일부 지급일 것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자, 구역 대상, 분양 대상 토지 면적을 다 몽땅 줄 수는 없어요. 분양 그 대상 토지나 건물 가운데에서 2분의 1까지만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면서요. 다시 민간 시행자일 때는요. 보증을 또 세워야 발행을 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채권들 이렇게 해서 요것도 세 번째 요건요. 기명정권이에요. 기명정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이것은 양도양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채권에 포함되어지고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요 채권 원부, 랑곳의 원부입니다. 랑곳의 매수자의 성명을 기재하는 것이 양도 방법이고 또 정권상에도 여기도 기재를 해놔야 제3자한테 안전하게 대항력이 또 발생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네 번째를 딱 보시면요. 네 번째입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공급하죠. 공급할 토지 분양. 공급할 때 공급의 방법이 있다랍니다. 있고요. 또 공급할 때 공급의 가격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있습니다. 방법이 뭐냐 하니까 방법의 원칙은요. 경쟁 입찰을 붙여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업자한테 처분한다. 이것이 분양한다. 원칙인데 이 경우에도요. 보시면 굉장히 원칙인데 보시면
추첨을 통해서 토지 공급을 할 수 있는 경우이다. 추첨, 금액을 정해서 금액이 너무 뛰지 않게 추첨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공공적인 목적과 서민을 위한 정책일 때 일합니다. 또 보시면요, 저기 뭡니까? 저기 수의계약, 1대1로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요, 딴 건 다 필요 없고요. 요 추첨 방식 4가지 이걸 딱 기억하시면 무조건 답은 맞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국공단공에 단공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 주택 건설 용지, 그다음에요 공공택지 용도 단독주택지인데 330 이하 100평짜리 단독택지 용도 공장 용지일 때 추첨을 한다. 국공단공입니다. 수의계약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아주 어쩔 수 없는 경우 상환채권 상환용도 등 또 기타 각종 공익용 등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각종 공익용 등 일대 수의계약 할 수 있다랍니다. 또요 공급가격은 뭐냐? 전부 다 원칙은요 감정평가 액부터 해가지고 경쟁 붙이고 추첨하고 1대1 계약만다. 그것이 원칙이야. 근데 감정가 이하로 싸게 줄 수도 있는 경우 있다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목적일 때 싸게 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좋은 목적입니다. 하지만 유료시설, 각종 어떤 병원들 참 많죠. 요양병원들 이것들 아닙니다. 좋은 시설, 무료 시설들 또요 어떤 국민주택 규모 용지, 또 임대주택 건설 용지 등 좋은 목적이면 싸게 공급도 할 수가 있다. 이까지만 일단 아주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1번입니다. 자 수용 방식의 사업시행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냐 되겠죠. 보시면 이 기억 보시면. 자, 개발 계획에 수용 사용 대상 토지의 세부 목록이 작성 고시가 되었을 때 공익사업 인정으로 본다. 기억 맞는 표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요. 자, 우리 지방공사인 사업시행자는요.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해당 필요한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민간 시행자들에 한해서 보시면 수용할 때 보시면 조건에 민간 시행자에 한해서 3분의 2의 소유와 2분의 1 동의 필요하지 공공 시행자 이런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현점은 X네요. 다음에 또 3번 보시면 D가 보시면 지방공사는 보정을 발행해야 보정을 세워야 토지 상환 채권 뭔가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 보정이죠. 보정은 항상 뭡니까? 민간 시행자만 딱 나와야 돼요. 지방공사 공공입니다. 공공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X네요. 자,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의 경우에 선수금 받기 위한 공사 진척률 10%이다. 예, 10%. 선수금의 공사 진척률 민간 시행자 10%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지금 가시면요. 요때 실제 요게 기출되었던 문장 중에 한 가지인데요. 예를 보시면 조합은 X 해주세요. 이 지문에 시험에 나왔지만 조합은 안 됩니다. 조합은 항상 뭡니까? 조합은 항상 환기할 때만 나오지 수용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조합은 빼고 조합은 살짝 빼놓고 이렇게 이러시면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주십시오. 다음에 2번입니다. 토지 상환채권 설명에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이걸 묻습니다. 토지 상환채권은 원하는 자한테 매수대금 일부를 주기 위해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되어진 건물 또는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을 말한다. 1번지는 맞습니다. 또 이번에 이 상환채권 발행 규모는요. 상환할 토지나 건축물이 당해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대상 토지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것도 맞네요. 3번입니다. 토지 상환채권은 기명식 정권이다. 양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4번 보시면 이 상환채권의 발행 이율등입니다. 이 이율등은요. 각종 사항을 참고하여서 발행하는 발행자들이 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표현이겠습니다. 5번 보시면 상환채권 채권 원부에 기재하면 양도 양수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양도 양수할 수가 있는 채권입니다. 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 3번입니다. 상환채권 설명이다. 오는 것은 무엇이냐 되겠어요. 1번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매수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원하는 자한테 토지 소유자 모든 시행자니까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도 물론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2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환채권은 발행할 수 있다. 근데 X네요. 뭐냐면 항상 매수대금은 일부죠. 전부나 일부는 아닙니다. 일부를 주기 위해서죠. 전부가 나왔죠. 해서 1번 질문에 X네요. 전부나 일부인데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할 수 있다. 1번은 X입니다. 2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인 민간 시행자들은요. 발행할 때 민간이니까 분양 보증을 세워야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질문 맞습니다.
3번 보시면요. 시행자들은 상한 채권 발행할 때 상한 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국장한테 승인받는다. 아니죠?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지. 국토장관 승인 아닙니다. 지정권자한테 승인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X입니다. 자, 4번입니다. 토지 상한 채권은 기명정권이지 무기명정권 아니죠. 기명정권 발행자와 채권자 명칭이죠. 그냥 바로 기명정권입니다. 기명정권. 5번입니다. 발행 규모는요. 조성되어질 그 대상 토지나 건축물, 부장 토지 건물의 2분의 1이죠. 2분의 1. 3분의 2가 아닙니다. 그래서 5번도 X가 되겠습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토지 상한 채권 설명이다. 오는 것은 뭐냐? 처음 이게 잘 나오면 저번 시험도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이전할 수 있다 했었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X네요. 자, 기명 정권이다. 무기명 X죠. 예. 다음에 3번입니다. 발행 이유는요. 발행자들이 정한다 했습니다. 발행자가 정해요. 그래서 기획부가 아닙니다. X네요. 4번 보시면 개발구역에서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는 보증 세워야 된다. 그래서 4번 질문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를 갑니다. 5번입니다. 자, 역시 수용사업의 설명이다. 틀린 것은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어요. 수용할 수 있는 조치는 행정청 사업시행자에 하는다. 아니죠? 모든 시행자 다 행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X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가 수용할 때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소유할 것이고 대상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동의 필요하다. 민간자일 때. 그렇겠죠? 이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3번입니다. 수용 방식의 모든 사업 시행자 원하는 자들한테 매수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 상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일부 지급이죠. 전부 나왔죠.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4번입니다. 토지 상한 채권 기명정권이지 무기명정권이 아닙니다. 4번 X고요. 5번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수용권이 발생하는 사업 인증이 아니고 구역 안에서의 보상 토지나 수용 대상 토지나 건물 등의 세부 목록을 작성 고시한 날부터 사업 인정으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 6번 보고 나서 6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